세이자 일하는 여성입니다. 아이는 하나 키우고 있고요. 지금 아이는 친정 엄마가 도맡아 키워주시고 계십니다.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선 감사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저를 응원해주고 제 뒤에서 저를 지켜주시는 엄마 덕분에 오늘도 저는 열심히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앙큼하고 뻔뻔한 시어머니와 시누이에 관한 저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제가 막 결혼을 하고 2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당시 시누이는 닭강정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꽤 유명한 사장님에게 직접 배운 요리법이라고 자랑하며 가게를 열었죠. 가게는 처음부터 잘 됐어요. 특히 첫 2년 동안은 말 그대로 대박이었습니다. 돈도 꽤나 벌었고 시누이는 그 돈을 시부모님께 아낌없이 쓰며 효도하는 딸로 인정받았죠. 시아버지 차를 새로 바꿔드리고 시어머니께는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두 분을 모시고 해외여행까지 다녀왔으니 그땐 정말 시누이가 집안의 자랑이었죠. 시부모님도 시누이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는지 몰라요. 우리 딸이 자랑거리다. 저것이 우리한테 효도를 다하고 있어. 어쩜 저렇게 야무지고 손맛이 좋은지. 참, 딸 하나는 잘 낳았다니까. 반면 저는 늘 비교 대상이었어요. 우리 딸 하는 걸 보고 좀 배워라. 너는 우리 딸 보면서 미안하지도 않냐.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상했지만 대꾸하면 더 큰 일이 날까봐 그저 참고 넘기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3년쯤 지나면서부터 시누이 가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시기가 겹친 것도 있었지만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더군요. 그렇게 잘 되던 가게가 갑자기 너무 안 되니 시어머니도 불안했는지 짜증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화살이 저에게로 향했죠. 지금의 가게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너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니? 네가 알아서 생각해서 먼저 그리한다고 해야지. 하여튼 집안에서 놀고 있는 여자들은 이렇게 생각이 짧다니까. 알바비 부담되니 알바생 내보낼 거야. 네가 가서 도와라. 무임금으로 말이에요. 처음엔 당황했지만 시어머니가 워낙 닥달하시니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가족이니 도와줘야 한다는 압박감에 결국 시누이 가게로 출근을 시작했죠.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제가 가게에 출근하니 시누이는 거의 출근을 하지 않더라고요. 더 황당한 건 재료비나 가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생길 때마다 시누이는 제게 대신 결제를 부탁하더군요. 급하니까 새언니 카드로 우선 결제 좀 해줘요. 라고 하는 거였어요. 시누이가 잘 나가던 시절 저를 얼마나 무시했었는데 이제는 무일푼으로 가게에서 일하는 것도 모자라 제 돈까지 써야 하니 더는 참을 수가 없더군요. 한두 번은 그냥 넘어갔지만 이 상황이 계속되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남편은 제가 시누이의 가게에 가는 것을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왜 당신이 거기 가야 하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돼. 걔가 운영하는 가게잖아. 더군다나 무임금으로? 돈도 안 받고 일을 하겠다고? 그러면 어떡해. 어머니가 그래야라 하시는데. 아가씨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니 나라도 도우라고 하는데 어쩌라고. 그리고 지금 알바생도 다 내보냈어. 가게 상황이 정말 좋지 않거든. 처음에는 제가 단순히 인력을 보태는 수준이라고 생각했지만 재료비나 운영비 결제까지 떠안게 되면서 상황은 점점 감당하기 힘들어졌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불어난 카드값 명세서를 보더니 한숨을 푹 쉬며 말했어요. 우리 생활비도 빠듯한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왜 당신 카드로 가게 재료비를 결제하는 거야? 이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거야? 아가씨가 나중에 갚겠다고 했어. 갚겠다고 했다고? 그럼 차용증이라도 썼어? 아니면 뭘 믿고 그렇게 해? 당신 지금 착취당하는 거라고. 남편은 화가 단단히 난 상태로 바로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왜 네 새언니가 네 가게 재료비를 결제해야 하는 거냐? 가게도 안 나온다며.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오빠,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 요즘 가게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 거야. 나중에 잘 되면 다 갚을 거라고. 내가 얼마나 힘든데. 오빤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새언니 편만 드는 거냐고. 그건 네 문제야. 지금 이건 네 편, 내 편 할 게 아니라고. 암튼 얼른 돈 보내도록 하고. 그리고 새언니는 내일부터 안 나갈 거야. 그런 줄 알아. 알았어? 오빠! 남편이 신우에게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난 날 집안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남편은 온종일 화가 난 상태였고 저 역시 이 상황이 잘 해결될 수 있을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신우에게서 갑작스럽게 전화가 왔습니다. 새언니, 지금 큰일 났어요. 엄마 쓰러지셨다고요. 뭐라고요? 지금 어디 계신데요? 응급실에요. 저랑 아버지가 모시고 왔어요. 새언니 편은 오빠한테도 전해주세요. 지금 엄마 충격받아서 쓰러졌다고? 아, 그럼 저희도 바로 갈게요. 어딘데요? 몰라요, 요즘? 병원 규정상 보호자는 한 명밖에 못 들어가요. 엄마가 좀 안정되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지금 오셔도 소용없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우리는 잠 한숨 못 잤습니다. 집안은 정적에 휩싸였고 긴장된 마음으로 신우의 연락만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 새벽 3시쯤 드디어 신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식을 되찾으셨고 집으로 모셨다는 신우의 연락이었죠. 안도하면서도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지만 남편은 시어머니께 직접 전화를 걸어 안부를 여쭙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말 놀랐어요. 지금 갈까요? 괜찮다. 걱정 마라. 별거 아니었다. 그냥 피곤해서 잠시 쓰러진 거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다 너희 때문 아니냐? 며느리 걔가 좀 더 잘했더라면 이런 일 없었을 거다. 가게 일 좀 도와주는 것에 있어서 잘했으면 내가 스트레스 좀 덜 받고 이렇게 쓰러질 일이 없었겠지.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네 처 때문이야. 아들이랑 딸 이간질 시킨 네 처.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네 마누라 편 들고 싶은 거냐? 엄마가 쓰러지기까지 했는데? 아휴, 몰라. 너무 피곤해. 잘 생각해봐. 엄마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시어머니는 쓰러지신 지 3일 만에 우리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신우이와 함께 앉아있는 시어머니는 예상대로 가게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며느라, 내가 쓰러졌다고 했을 때 너 기분 어땠니? 좋았니? 싫었니? 네? 좋다니요, 어머니. 그래? 아니면 미안했니? 당연히 미안해해야지. 내가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졌었는데.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네가 우리 딸 가게를 맡아서 하면 어떻겠니? 내가 생각해 봤는데 너만큼 책임감 있는 아이는 없는 것 같더라. 너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순간 아찔했습니다. 가게를 운영해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책임을 맡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단호하셨습니다. 애가 이제 그 가게 질렸다고 하더라. 그런데 가게를 그냥 내버려 둘 순 없잖아. 아까워서라도 문을 닫을 순 없고 네가 맡아줬으면 해서 말하는 거다. 저는 당황해서 남편을 쳐다보았지만 남편 역시 어쩔 줄 몰라 보였습니다. 신우이는 옆에서 팔짱을 끼고 말없이 앉아 있었는데 그 태도에서 이미 모든 걸 포기한 듯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새언니가 하면 잘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엔 새언니 손끝도 야무지고 뭐든 열심히 하잖아요. 게다가 장사도 사람 보는 게 반인데 새언니는 그런 면에서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래, 그 가게 처음엔 잘 됐잖니. 그런데 지금은 손님도 많이 줄었고 관리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애가 마음이 떠나서 그래.
너라면 다시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우리 애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지만 이렇게 잘했지 않니? 가게 들인 돈이랑 권리금은 한 5천 정도만 받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 아휴, 기운 없어라. 딸, 너는 제대로 정리해서 새언니한테 주도록 해. 난 이제 좀 누워야겠다. 남편은 상황이 더 커지지 않도록 우선 시어머니 앞에서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힘없이 말씀을 하시니 우선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해버린 거죠. 그렇게 집에 돌아온 우리는 말 그대로 머리를 싸맸습니다. 남편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한숨만 쉬고 있었죠. 남편은 밤새 고민하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장 쓸 수 있는 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모든 게 부족한 상황에서 이 가게를 인수하는 게 과연 맞는 일인지 아니면 또다시 시댁의 요구에 휘둘리는 건 아닌지 고민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서로 말없이 깊은 한숨만 내쉬고 있었죠. 그런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짜증이 나고 억울한 마음도 컸지만 이상하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자신 있어서가 아니라 저들을 꼭 이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가게를 인수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도 혼자서 모든 걸 할 자신은 없었죠. 그래서 저는 평소에 아주 친하게 지냈던 올케 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올케 언니는 결혼하기 전부터 식당을 운영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출산 후 몸이 안 좋아져서 식당을 접긴 했지만 그래도 요식업에는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었죠. 언니, 나 너무 고민돼요. 이 가게 인수하는 게 맞는 걸까요? 뭐가 고민이야? 우선은 좀 둘러보자. 어떤지 한번 봐야 하니까, 우리 아가씨. 역시 경험자는 달랐어요. 올케 언니는 그날 바로 가게를 보러 왔습니다. 매장 곳곳을 둘러보고 닭강정 맛도 직접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 정도 맛으론 부족해. 손님들이 다시 찾을 맛은 아니야. 조금 더 화끈하고 확실한 맛이 필요해. 그런데 말이야, 이거 좀 손보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 내가 예전에 쓰던 레시피 하나 줄게. 그렇게 올케 언니는 예전에 본인이 운영했던 식당에서 사용했던 닭강정 레시피를 저에게 건네줬습니다. 그리고는 상권 분석을 시작했어요. 상권부터 경쟁 업체까지 꼼꼼히 조사하더니 이렇게 결론을 내리더군요. 이 동네? 괜찮아. 사람도 많고 잠깐 주춤한 것뿐이지. 잘만 하면 다시 붐빌 곳이야. 특히 요즘 닭강정은 집에서 배달로도 많이 먹잖아. 메뉴만 정비하면 배달 매출도 꽤 나올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료가 진짜 중요해. 닭이 신선해야 하거든. 올케 언니는 이렇게 말하며 예전에 알고 지내던 양계장 업자를 소개해준다고까지 하더군요. 믿을 만한 곳이라며 직접 연락해주고 가격 협상까지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왕 시작하는 거 제대로 해야지. 나도 투자할 테니까 자신 있게 해봐. 실패하면 내가 책임질게. 올케 언니의 든든한 지원에 힘입어 저는 그 가게를 인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죠. 가게를 인수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올케 언니가 투자자로 나서주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 찬스를 쓰게 됐어요. 친정엄마는 고민 끝에 흔쾌히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올케 언니와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아 가게를 인수했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꿈만 같았던 순간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진짜 승부를 봐야 할 때였죠. 처음엔 정말 쉽지 않았어요. 가게를 인수하고 나서도 손님은 예전만큼 오지 않았고 매출은 기대만큼 오르지 않았죠. 닭강정 맛을 개선하고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면서 손님들의 반응이 조금씩 좋아졌지만 가게를 완전히 되살리려면 뭔가 특별한 게 필요했어요. 가게를 꾸려가는 동안 올케 언니는 매일같이 가게로 출근해서 저를 도왔어요. 예전에 식당을 운영했던 경험을 살려서 하나부터 10까지 조언해줬죠. 그렇게 올케 언니와 함께 사이드 메뉴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올케 언니가 독특한 아이디어를 내더군요. 닭강정을 먹으면 느끼할 때가 있잖아. 그래서 딱 깔끔하게 입가심 할 수 있는 메뉴가 필요해. 청귤 소스 감자튀김 어때? 청귤 소스요? 상큼한 청귤로 소스를 만들어서 감자튀김에 찍어 먹게 하는 거야. 닭강정이라도 잘 어울리고 색다른 맛일 거야.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직접 만들어본 청귤 소스 감자튀김은 정말 대박이었어요. 닭강정과 함께 먹으면 입맛이 깔끔해지고 단독으로 먹어도 중독성이 있는 맛이었죠. 손님들 반응도 폭발적이었어요. 와, 여기 닭강정도 맛있는데 이 감자튀김 소스 미쳤다. 따로 팔면 안 돼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고 가게는 점점 활기를 되찾았어요. 친정엄마도 가게에 큰 힘이 되어주셨어요. 엄마는 연세가 있으신데도 아침마다 시장에 저와 함께 나가 신선한 채소와 재료들을 골라주셨죠. 가게를 운영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닭을 손질하고 소스를 준비하고 주방에서 튀김 기름에 닭을 튀기다 보면 몸에서 닭강정 냄새가 빠질 날이 없었죠. 그런데 제 몸에서 닭강정 냄새가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손님이 많아지는 것이니 그것 또한 세상에서 가장 향이 좋은 향수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를 위로하며 저는 열심히 정말 미친 듯이 가게를 위해 정진했죠. 사이드 메뉴의 성공과 입소문 덕분에 닭강정 가게는 점점 더 많은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여기 닭강정 한번 먹어봐. 다른 데랑 완전 달라. 청귤소스 감자튀김 먹으러 일부러 왔어요. 손님들의 이런 반응은 고생한 보람을 느끼게 해줬어요. 매출이 꾸준히 오르면서 드디어 식구들에게 지원받았던 빚도 조금씩 갚을 수 있었고 가게는 동네에서 입소문난 맛집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가게를 꾸려가는 동안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올케 언니와 친정엄마의 도움 그리고 제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덕분에 결국 잘 풀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힘든 시간들이 지나고 나니 더 큰 성취감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가게가 점점 잘 되면서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겠죠. 바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죠. 처음엔 전혀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시누이는 가게를 넘길 때 그렇게 지긋지긋하다며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는 그러더군요. 새언니, 가게가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 나도 좀 버텨볼 걸 그랬네. 그땐 정말 힘들어서 다 놓고 싶었거든요. 지금은 내가 도와줄 거 없어요? 그래도 내가 시작한 가게니까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이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처음에 가게를 인수받을 때 권리금 얘기를 꺼내며 당당하게 떠넘기던 사람이 이제 와서 도와줄 게 없냐고 묻다니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누이가 가게를 망가뜨리고 저희 부부가 친정 식구들에게 지원을 받고 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었을 때 무조건 시누이 편이었죠.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심조차 없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가게가 잘 된다는 소문이 나니까 갑자기 시어머니는 점점 가게에 얼굴을 비추기 시작하셨어요. 어느 날은 아예 대놓고 가게에 오셨죠. 줄을 서 있는 손님들을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지시더니 어머, 몇 명이야 저게? 어머, 이렇게 잘 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알지? 이거 다 우리 딸이 초석 닦아놓은 덕분이라는 거? 그러더니 옆에 있던 손님들에게까지 말을 건네셨어요. 이 가게 우리 딸이 하던 곳이에요. 이 집 닭강정이 왜 맛있는지 알아요? 우리 딸이 유명한 데서 배워왔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시어머니가 가게에 와서 손님들에게 어필하시는 동안 저는 뒤에서 일하며 치밀어 오르는 화를 꾹꾹 눌러야 했죠. 게다가 친정엄마가 가게에 올 때마다 시어머니는 어김없이 신경전을 벌이셨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사돈, 요즘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뭐 특별히 걱정되시는 거라도 있으세요? 아니 뭐 며느리인데 당연히 와봐야죠.
제가 할 일이 있나 없나 하고요. 우리 며느리 가게인데 당연히 제가 둘러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저 앞에 제가 빗자루질 했어요. 아주 그냥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이 가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전혀 도움은커녕 그냥 떠넘겼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며느리 일이라는 명목으로 참견하려 드는 게 너무 우스웠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주문이 얼마나 밀려드는지, 매출은 얼마나 되는지 슬쩍 물어보면서 마치 제가 대답을 안 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굴었어요. 하지만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말 한마디로 상황을 해결하기보다는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제대로 보여줄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시어머니께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병원에 다녀오셨다며 우리 부부를 부르셨어요. 이미 몇 번 겪은 일이 있었던 터라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죠.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 다녀오셨다며 약간 힘든 척을 하시면서도 목소리는 이상하게 기운이 넘쳤어요. 대체 무슨 말을 하시려는 걸까 가슴이 철렁거렸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가게 있잖아. 그 가게 사실 우리 딸이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니니? 애가 이름을 알리고 단골도 만들어 놔서 네가 지금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게 좀 공정하지 않더라? 우리 딸이 그렇게 다 닦아놓은 걸 네가 전부 가져가는 게. 저는 속으로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에 1,000만 원씩 우리한테 줘야겠어. 우리 딸 고생한 몫으로 계산해서 말이야. 그리고 나도 말이지. 이 나이에 힘들게 살았는데 이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겠니? 네? 1,000만 원이요? 어머니 지금 진심이세요? 왜? 싫으냐? 만일 그게 싫으면 안 입고 오면 그 가게짜리 다시 우리 딸한테 돌려줘야겠다. 원래 그 가게짜리 주인은 우리 딸이었잖아. 아무리 잘해도 결국 우리 딸이 없었으면 네가 그 가게를 시작조차 못했을 테니까. 그러더니 시누이도 한마디 거들더군요. 새언니, 그날 가게 손님들 보니까 다 예전에 제 단골이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애써서 단골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값을 좀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계산을 안 했는데 이제는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사돈이랑 그 올케 언니는 더 이상 가게 오지 말라고 해라.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줄 알고 그러는 것 같잖아. 보기에도 별로 좋지 않아. 너는 이 집안의 며느리다. 그걸 항상 명심해. 친정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별로 보기 좋지 않더라. 알았니? 이 말을 듣고 저는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은 정말 당당하기 이를 데 없었죠. 상황이 너무 익숙하지 않았나요? 처음에 신우의 가게를 제게 떠넘기셨을 때의 상황과 정말 비슷했어요. 그리고 그때처럼 이번에도 남편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려는 속셈이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병원 응급실 이야기를 꺼내며 자신의 약한 모습을 부각시키고 저희 부부가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는 거였죠. 저는 그래서 준비해놓은 카드를 이제 사용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알았다고 했어요. 가게짜리 다시 돌려주겠다고. 그런데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정리할 것 있으니까. 둘 다 화색이 돌더라고요. 그러면서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되는 법이라면서 저한테는 집안일이 어울린다 하더군요. 시어머니, 시누이 둘 다요. 참 정말 너무 뻔뻔한 사람들이죠. 일주일 뒤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어 가게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정리되었으니 와서 보라고요. 그렇게 약속한 시간이 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가게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 채 멈춰섰습니다. 가게 안이 텅 비어 있었거든요.
진열대도, 조리기구도, 심지어 가게에 걸려있던 메뉴판까지 모두 사라지고 휑한 공간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한순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아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늘 정리해준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게 뭐냐고? 네, 정리한 거예요. 어머니랑 아가씨가 원했던 대로. 왜요? 마음에 안 드세요? 최대한 깨끗하게 치운다고 했는데 어디 더 치울 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정리 열심히 했는데 마음에 안 드시나?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장난해요? 네? 장난이라니요. 정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 정리한 건데요. 아, 저 이사했거든요. 여기가 좀 좁아서. 원래도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어머니랑 아가씨가 그렇게 이 가게 자리를 원하는 줄 알았으면 좀 더 일찍 갔을 텐데요. 미리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 가게 자리 아가씨한테 돌려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우리 놀려 먹으려고 이러는 거니? 이사? 아니, 우리가 이야기한 건 이게 아니잖아. 1,000만 원씩 주기 힘들면 가게 자리 다시 내놓으라면서요. 그래서 가게를 비워드린 건데요. 이제 서류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걱정 마세요. 깔끔하게 처리했으니까. 이게 말이 돼? 너 정말 가게를 비운 거야?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한 거냐고? 저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게 넘기신 거예요. 그것도 강제적으로 떠넘겼던 거라고요. 아가씨, 안 그래요? 제가 빼앗았어요? 아니잖아요. 과하게 돈 지불하고 가지고 온 제 사업체라고요. 그리고 아가씨 질렸다면서요. 그런데 잘 되니까 다시 좋아졌나 봐요. 그냥 제 닭강정 맛보는데 만족하세요. 저는 가게 넘길 생각 전혀 없으니까. 그리고 아가씨의 흔적은 제 닭강정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와 시누이 얼굴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벌어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듯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게 주인이 들어왔습니다. 어이, 또 보네. 주인은 시누이를 보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번엔 뭘 하려고? 또 무슨 사업 준비 중이야? 그 말이 끝나자 저는 가볍게 웃으며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장님, 오셨어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그럼 어머니, 아가씨, 서류 정리 잘 하시고 이제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고개를 숙여 주인에게도 인사를 한 뒤 가게를 나섰습니다. 당연히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가게를 보고 기가 막힌다며 소리치고 저를 향해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네가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며 분노를 터뜨렸지만 솔직히 저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뭘 하든 상관없었으니까요. 오히려 속이 후련할 뿐이었습니다. 남편도 이번 일로 완전히 제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처음엔 저에게 화를 낼까봐 걱정했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너무나도 뻔뻔하게 구는 모습을 보고는 남편조차 질렸던 거죠. 그런데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시던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한마디를 하신 겁니다. 항상 집안에서 입을 닫고 계셨던 분이셨지만 이번엔 단호하고도 냉정하게 입을 여섰습니다. 며느리 잃을 거야? 아니 며느리만 잃을 것 같아? 이러다가 아들까지 잃을 수 있어. 왜 이렇게 염치 없게 굴어? 차라리 좀 끼어달라고 빌긴 할 것이지. 왜 자꾸 뻗대다가 이런 꼴을 당하냐고. 다 자업자득이야. 이쯤에서 그만들 해라. 나는 돈 잘 버는 며느리 잃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다들 조용히 해. 그 순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은 채 입을 다물었습니다. 평소 조용하시던 시아버지께서 그렇게까지 강경하게 말씀하시니 그들도 더는 반박할 수 없었나 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으로 용돈을 넉넉히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를 위해 누구보다 헌신해주신 친정 엄마와 올케 언니에게도 제가 번 돈을 나누어 드리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은 제가 함께 했던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제게도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저는 가게 일에 더 집중하며 하루하루를 즐기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든 닭강정을 좋아해 주시는 손님들이 있는 한 그 손님들을 위해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웃으며 외칩니다. 땡땡 닭강정으로 오세요. 신선하고 맛있는 닭강정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우여곡절 끝에 제 눈물이 담긴 닭강정. 눈물을 쏙 빼드릴 만큼 매운맛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찾아주세요.